안녕하세요. 마르쿠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영재고 2차 대비에 대한 영상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영재고 1차 대비에 대해서 서류하고, 그 다음에 자소서라든가, 생기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뭐 학교별로 차이라든가 이런 거 설명을 해드렸는데, 사실 이제 인천 영재고에 대한 얘기를 하고선 다른 영재고에 대한 영상을 추가로 다 안 올린 이유는, 다른 영재고들은 대부분 2021학년도하고 요번에 2022학년도에 서류 전형의 서류사항에 변화가 크지 않은 것 같았거든요. 않아서 제가 이제 추가로 영상을 더 올리진 않았는데, 요번에는 그래서 1차 이제 전형은 6월부터죠. 6월부터 이제 뭐 서류 접수를 시작을 하는데요. 대부분 이제 자소서 이쪽이 대부분의 이제 뭐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라서 자소서에 대한 영상은 이미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영재고 2차 대비에 대한 영상을 올릴 거예요. 근데 영재고 2차라는 거는 다들 알다시피 지필고사죠. 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는 건데, 그 시험을 볼 때 이제 학교마다 출제되는 문제들의 경향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차 지필고사에서 학교마다 어떤 문제들이 나온다든가 어떤 식의 이제 시험을 주로 보게 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데 뭐 문항수가 다를 수도 있고요, 문제 나오는 출제의 어떤 스타일이 다를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 거예요. 근데 이번 영상을 보시기 전에 지금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지금 영상 올린 데 보면 뒤에 이제 파일이 있죠. 이게 포인터가 안 나와 있네. 제가 포인터를 레이저 포인터를 보이죠? 포인터. 자, 이 뒤에 이 배경에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여기 PPT죠. PPT 파일에 제가 각 학교마다 지필고사 문제를 올려놓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학교마다 지금 홈페이지에 요번 학년도 학생들이 참고하라고 지필고사에서 어떤 문제가 나옵니다 라는 파일을 올려놨는데, 학교마다 좀 다릅니다. 어떤 학교는 전년도에 자기네 학교에서 본 뭐 예를 들면 인천 영재고라든가 경기 영재도 또는 뭐 이런 데서 본 자기네 학교에서 시험 봤던 그 시험지를 그대로 올린 학교도 있고요. 아니면 샘플로 몇 개 문제, 뭐 예를 들어 뭐 수학 3개, 4개, 과학 3개, 4개 문제만 발췌해서 그것만 올린 학교도 있고, 학교마다 다 달라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지금 여기 영상에서 다루게 되는 학교는 4개 학교인데요. 인천 영재고, 세종 영재고, 대전 영재고, 대구 영재고, 이 4개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그 4개 학교의 2차 지필 스타일이 어떻게 출제가 됐었고,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고, 그래서 요번 연도에는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영상이에요. 근데 그 학교 홈페이지에 가서 지필 자료를 학교마다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다운 받아 보시면 거기에 무단 배포 또는 복사, 복제 뭐 이런 건 안 된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영상의 PPT 뒤 화면에다 여기다가 자료 화면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이제 발표한 그 시험지의 캡처본을 올리거나 했을 때 무단 배포에 이제 저촉될 확률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학교별로 나와 있는 지필고사 문제를 PPT에 올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이따가 학교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릴 때 실제 문제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그 학교의 홈페이지에 가셔서 지필고사 자료를 다운받으신 다음에 그 파일을 켜두시고 같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띄워놓은 이 화면에는 학교별 지필고사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풀이 하는 영상이 아니에요. 학교마다 문제 스타일이 어떻게 나왔고, 그래서 어떤 출제 경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번 연도에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약간 팁을 드리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좀 사설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학교마다 지필고사 자료는 홈페이지에 가셔서 다운받아서 지금 뭐 이렇게 오픈을 이렇게 열기 하셔가지고 이제 띄워 놓으시고 보시는 게 좀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영재고 2차 대비 그것을 알아보자 라는 주제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영상은요, 여기 제 소개가 나오네요. 그죠? 이게 이런 거 안 넣었었는데 제가 이거 소개를 한번 넣었습니다. 그냥 이제 제 간단한 소개예요. 이제 제가 이제 실명을 거론하진 않고요. 제 실명을 올리진 않을 거고, 저는 여기 수사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마르쿠스 선생님이라고 하고요.
뭐 써있죠. 간단하게 이제 3줄 정도 있죠. 전 학원에서 어느 학원에서 어떻게 일을 했었는지 간단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저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동네 아저씨 이런 느낌이긴 하지만 네, 현직 강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확인하시고 네, 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죠. 오늘의 순서인데 첫 번째 학교입니다. 세종영재고. 세종영재고의 출제 경향의 특징은 이제 융합형 문항. 그러니까 이거 지금 나와 있는 여기 학교들의 출제 경향이라는 건요, 작년도 시험 문제를 기준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이랬다는 거지 올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올해부터는요 입시 경향이 다 바뀌고요, 입시 제도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항 수도 줄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처럼 뭐 객관식이라다 또는 뭐 단답형 문제 이런 것보다는 대부분 문제가 다 서술형 그리고 융합형 문제로 출제하기로 이제 교육부에서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학교들이 냈던 스타일과는 좀 다르게 문제가 출제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바뀐 입시 제도에 맞춰서 처음으로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전년도 문제의 스타일을 어느 정도 따라갈 거라고 선생님들이 예상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유형으로 문제를 낼 수도 있지만 일단은 첫 해다 보니까 문항수는 줄이고 대신에 문제에서 학생들한테 이제 물어보는 내용들을 다 서술형으로 적게 한다든가 좀 본인의 생각을 이제 많이 이제 나타내도록 하는 그런 식의 문제 출제를 하지 않을까. 문제 스타일이나 또는 문제의 어떤 난이도는 예년과 비슷하지 않겠냐라고 예상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작년도 문제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이게 올해 이렇게 나올 거래 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세종영재고. 세종영재고의 경우는 2021학년도에 융합형 문항이 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두 번째 인천영재고. 인천영재고의 같은 경우는 교과 심화에 해당되는 문제의 비중이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거고. 대정영재고. 대정영재고는 이제 전통의 시간 관리, 그죠? 대정영재고는 매 학년, 이제 예전부터 항상 가면 학생들이 시간이 부족했어요 라는 말을 많이 하는 학교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왜,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해야 되는지, 왜 그런지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거고. 대구영재고 같은 경우, 자, 효율적인 풀이법을 찾아라는데 이 부분도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번에는 세종, 인천, 대전, 대구 영재고의 2차 지필 문제 경향을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세종영재고부터 보겠습니다. 아마 PPT 내용에는요 별 내용이 없을 거예요. 지금 제가 써놓은 거에 몇 줄 되지도 않고 이걸로 별 내용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 학교에서 기출 문제로 또는 이제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학교의 이제 지필고사 대비 자료로 이제 공부하는데 활용하세요라고 올려놓은 그 파일들을 보시면서 보시면 좋습니다. 세종영재고 같은 경우는 2021학년도에 학교에서 시험 봤던 1교시, 3교시 문제가 그대로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021학년도에서는요, 문제들 중에 융합형 문항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융합형 문항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수학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4개 정도 파트로 나누죠. 기하, 정수, 대수, 조합이라는데, 기하는 도형, 정수는 아시죠? 정수. 이제 1, 2, 3, 4, 5, 6, 7, 8 같은 경우는 자연수나 또는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같은 경우는 정수들. 정수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수로 나눴을 때 나머지라든가 지수라든가 이런 식으로 짝수, 홀수 또는 배수 판정법 이런 거에 대한 게 다 정수 쪽인데, 정수 쪽, 대수 쪽, 그다음에 조합, 이게 확률이죠. 확률, 경우의 수 확률 이렇게 해서 그 4개로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하는데, 융합형 문항이라는 건요 대부분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대수 문제랑 이제 기하 문제를 섞어서 낸다든가. 근데 사실 대수, 기하 문제가 섞이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기하에 나와 있는 넓이를 구한다든가 겉넓이를 구한다든가 변을 구한다든가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2차 방식이나 1차 방식을 이용해서 풀게 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상 기하랑 대수랑 융합했어요라는 것보다는 기하랑 조합이 연관이 된다든가 또는 조합이랑 정수가 연관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융합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기하 조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정시비각형이 있는데 정시비면체가 있는데, 정시비면체에 각 면마다 어떤 숫자를 써놨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마주보는 면 길이는 합이 얼마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하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지만 그에 따라서 경우의 수라든가 확률에 대한 이해도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문제.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융합형 문항이란 건 그런 거고요.
그래서 다른 영역의 문제를 융합한 형태에 주의하라, 이런 소리입니다. 자, 이제 일단 뭐 세계문제 같은 경우는 1교시, 3교시에서 시험을 2번은 보게 되는데, 보통 1교시에는 교과심화,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통상 알고 있는 A급 수학 A 단계 정도 또는 그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문제들을 약 20문제 정도를 냅니다. 요거를 80분, 90분 요 정도 시간 안에 풀어야 되는데요.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왜냐면 20문항이면 일반적으로 중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 볼 때 20문항 정도를 1시간 동안 시험 보는데, 난이도는 당연히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기에는 A급 수학 A 스텝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 A급 수학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요, 문제를 보는 순간 내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라는 것 정도는 바로 떠올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은 문제를 보자마자 내가 어떻게 풀어야겠다라는 게 바로 안 떠오르는 문제들이 더 많고요. 당연히 A급보다 어렵습니다. 근데 그래도 어쨌든 이제 영재고 입시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봤을 때는 그 정도면 교과 심화 정도로 생각을 해요. 20문제가 나오는데 20문제를 시간 안에 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문제 난이도도 꽤 높은 편인데 문제가 20문제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본인이 풀 수 있는 문제부터 빨리빨리 찾아서 문제를 푸시고, 그 이후에 못 풀었던 문제를 다시 점검하는 형태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분명히 부족할 거고요. 그래서 1교시 교과심화 시험은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푸는 거, 그래서 천천히 느긋하게 푸시면 시간이 분명히 부족합니다. 자, 3교시에 보는 창의융합형 시험 문제는요, 문제 난이도도 좀 높지만 전체적으로 과학, 그러니까 물리화학이나 이쪽이랑 수학을 연관져서 내는 문제가 많아요. 자, 이제 한번 세종에서 냈던 문제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거 같죠? 이거 같은데. 네, 그죠. 3교시 문제를 이제 보시면서, 저는 이제 옆에 화면에 이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세종영재고에서 이제 3교시에 냈던 문제인데, 뭐 문제가 이제 한 6번 문제까지 있나? 6번 문제까지가 있는데, 이 문제는 6문제밖에 안 됩니다. 근데 시험 시간이 90분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문제당 대충 뭐 15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진다는 소리인데, 뭐 이 한 문제 안에 사실 소문제로 한두 문제, 세 문제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한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문제 수는 6개밖에 안 돼요. 근데 예를 들어 2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2번 문제를 보면은, 2번 문제는 원심분리기가 나와요. 원심분리기가 뭔지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시약을 시험관이죠. 시험관에 쭉 시약을 넣고 이걸 막 돌립니다. 원심력에 의해서 뭐 액체든 여기 안에 있는 물질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왜 보면은 이제 사람 혈액 같은 것도 원심 분리에 돌리게 되면 이게 혈구랑 혈장 이렇게 뭐 나뉜대요. 저도 이제 제가 과학 선생님이 아니라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게 성분에 따라 나뉜답니다. 그게 뭐 이제 아마도 물질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의 무게라든가 뭐 이런 특징 때문에 그런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원심 분리기라는 게 나오는데, 중요한 건 원심 분리기가 뭐다 이게 아니고, 원심 분리기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대칭 형태의 힘의 대칭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해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그러면 내가 원심 분리기 통이 예를 들어 몇 개가 있을 때 어디를 넣으면은 이 원심 분리기가 작동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칭 형태를 이룰 수 있는 상황이 어떤 건지 찾아보세요라는 그런 식의 문제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과 이제 물리가 합쳐진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든가, 예를 들면 또 문제가 있을까요? 나머지 문제의 경우는 1번 문제 같은 경우도 좀 융합형 문제네요. 이제 1번 같은 문제도 보면은 이제 콘서트 홀이 있는데, 콘서트 홀에서 이제 뭐 와이파이 신호기를 설치를 하는데, 모든 이제 지역에 와이파이가 다 이제 터지게 하려면 와이파이가 뭐 한 반경이 얼마짜리 와이파이가 있다면 어떤 와이파이를 얼만큼 써서 몇 개를 써야 되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문제를 보면은 일단 난이도가 꽤 있는 편이에요. 이제 어려워서 못 푼다라기보다는 지문이 길고, 여기서 물어보는 게 어떤 건지, 여기서 주어진 조건이 어떤 건지를 내가 해석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문제를 파악하는 데만 최소한 1, 2분 정도는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서술형으로 푸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제 제 생각에는 2022학년도에는 제가 보기엔 3교시에 했던 이런 식의 문제가 더 많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문제 수는 더 줄어들고, 물어보는 유형은 이제 서술형으로 물어본다고 했기 때문에, 세종영재고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3교시에 했던 이런 형태의 시험을 잘 보시는 게, 그러니까 가시기 전에 한번 쭉 읽어보시고 풀어보시고,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는 게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3교시 창의융합형 시험 문제는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최대한 자세히 서술한다. 그러니까 서술형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답을 알아야만 풀이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에서 물어보는 게 이런 건데 내가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의 조건이나 어떤 뭐 값을 알아야 된다. 내가 이 값을 알려면 어떤 것들을 활용할 수 있을 거다 해서 이렇게 활용해서 이렇게 풀었습니다 라는 식으로 다 해서 쓰면 좋고, 만약에 답 채우지 못하더라도 내가 이 답을 알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 또는 어떤 값들이 무엇이 있었고 내가 이걸 찾기 위해서 이런저런 시도를 했는데 근데 이런 시도를 했지만 사실 내가 원하는 답을 구하지는 못했다 라고까지만이라도 쓰세요. 이게 서술형을 쓰라고 하면 학생들 중에는 내가 답을 완전히 알아야만 이 답을 쫙 써가지고 깔끔하게 답 하나 이렇게 나오는 거를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서술형의 경우에는 부분 점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답을 찾아내지 못했어도 이 답을 찾기 위해서 본인이 여러 가지 시도나 또는 수학적 풀이 내용을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이런 시도를 해서 여기까지 했구나 라면 부분 점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부분 점수가 있다 없다에 대한 거는 이제 나중에 이번 시험 때 평가관들이 이제 그걸 발표를 나중에 하겠지만, 어쨌든 서술형 문제는 부분 점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최대한 본인이 아는 만큼 쓰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2021학년도 같은 경우는 경시 난이도 문항 출제가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융합형 문항이라고 했는데, 융합형 문항이면서도 경시 난이도라는 건 보통 일반적으로 경시대회에서 이제 물어보는 형태의 지식들 있죠. 그러니까 알면 좋은, 예를 들어 메넬라우스라든가 체바라든가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일반 교과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경시에서는 좀 다루는 그런 지식들을 알고 있으면 좀 본인이 푸는데 훨씬 수월한 그런 문제들도 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하대수, 기하조각 같은 융합형 문제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두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는 이제 제 생각입니다. 꼭 이렇게 문제를 낼 거라는 게 아니고, 세종영재고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융합형 문항, 그 다음에 약간 경시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 그러니까 사실 경시에 다루는 이 메넬라우스 체바라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중등과정에서 나오는 개념들을 가지고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출제를 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냈고, 그래서 일단 1교시에서 했던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이런 시험, 그 다음에 3교시에 했던 창의융합형 같은 경우는 서술형 문제를 최대한 내가 아는 만큼 최대한 이제 많이 쓸 수 있게끔 자세히 설수할 수 있게끔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종영재고는 이렇고요. 두 번째 학교는 넘어갈까요? 두 번째 학교는 인천영재고죠. 인천영재고. 인천영재고 같은 경우는요, 오늘자 아직까지는 학교에서 이제 2차 지필고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업로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인천영재고를 오늘도 확인을 했는데 아직까지 올라온 자료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영재고에서 출제했던 문제들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발표를 하지 않았어도 저희가 학교에 시험을 보러 갔던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의 이제 그거를 이제 자료를 통해서 학교에서 냈던 문제들을 거의 복원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이제 출제되는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요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들의 자료는 제가 이제 영상에 이제 업로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불법 복제나 배포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따로 보여드리거나 하기엔 좀 어렵고, 저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인천영재고 같은 경우는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실 상대적인 겁니다. 인천영재고 문제가 쉬워요라는 의미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대전이나 대구라든가 또는 요즘 추세인 세종에 비해서는 좀 더 교과 심화에 대한 내용이 더 많이 이제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교과 심화라고 말씀드리면 이제 좀 그냥 교과 정도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A급 수학에 이상 되는 수준, 그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통상 말하는 올수지나 이 정도 평면기하의 아이디어 수준이 되는 그 정도 문제 수준은 충분히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KMO 문제라든가 이 정도로 어려운 문제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교과 심화 정도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자, 일단 교과 심화가 주류가 되고 기하 문항이 강세요. 그러니까 기하에 관련된 문제가 좀 많은 편이고요. 자, 그러니까 교과 심화 문항이 많다는 소리는 실력이 좋은 친구들이 와서 시험을 볼 때는 실수 하나로 인해서 한 문제를 놓치게 되면 이게 굉장히 타격이 크다는 소리입니다. 많은 문제들을 학생들이 풀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한 문제를 실수로 틀리는 순간 굉장히 불리해져요. 그래서 가능하면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하 문항의 비중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기하 문항은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이에요. 다른 문항들에 비해서. 그래서 좀 약간 인천경제고는 기하 문항에 대한 비중을 좀 높여서 문제를 냈다고 보여집니다. 작년 기준으로. 그리고 창의융합형 문제를 냈는데 창의융합형 문제가 좀 약간 다른 학교에 비해서 약간 독특해요. 물론 이제 창의융합 문제란 거는 학교마다 되게 특색이 있고 되게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재밌는, 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나 하는 문제를 내긴 하는데, 인천영재고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약간 독특하게 창의융합형 문제를 냈어요. 뭐 어떤 게임을 하는데 필승 전략을 만드는 거에 대한 거, 서술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냈는데, 어쨌든 창의융합형 문제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약간 독특하게 나왔다. 그래서 인천영재고 같은 경우는 교과심화를 좀 탄탄히 준비한 친구들한테 작년에 유리했던 것 같고, 교과심화를 탄탄히 준비한다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막 KM이라든가 고등교과까지 막 공부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일단 중등교과에서 나올 수 있는 이제 좀 어려운 교재 많이 풀고, 그 다음에 계속 반복해가지고 이제 중등교과에 나오는 내용들을 많이 공부한 친구들한테 또 유리했던 그런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죄송합니다. 목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너무 빨리 넘어가나? 넘어갈게요. 자, 대전영재고. 대전영재고는요, 이게 대전영재고 시험을 보러 가는 친구들이 자주 그랬던 것 같은데, 시간이 부족했어요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대전영재고는요, 이제 작년 2021학년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계산이 굉장히 계산력을 요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실제로 자, 여기 이제 아마 안 보이실 테지만 이제 대전영재고 이제 그 자료를 한번 띄워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대전영재고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문항으로는 자 21번 문항까지 있었나? 20번까지 있었나? 20번까지 있었네요. 20번까지 문항이 있는데, 이 20번까지 있는 문항들을 쭉 한번 보시면요, 일단 여기 나와 있는 문제 조건에 나와 있는 수들이 무리수로 이루어져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2차 함수 곡선에 관련된 계산 문제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보면 대수 문제인 경우에도 막 절대값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무리수, 그때 이중근호가 들어있는 무리수의 그런 조건들이 있는 문제들도 많아요. 13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뭐 기하 문제이긴 하지만 거기 나와 있는 조건에 이중근호 값이 나올 경우 2분의 루트 6 빼기 루트 2라고 생각해서 푸세요 라고 조건을 줬습니다. 이 말은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이중근호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생각했을 때 그냥 정수,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자연수나 정수 수준에서 계산이 되는 문제면은 풀이법만 찾아내면 계산은 빠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숫자 자체가 막 이중근호가 나오거나 무리수가 막 끼어서 나와버리면 일단 계산 자체가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전영재고 문제들의 특징이 이제 뭐 그전에도 꼭 그랬던 건 아니지만 요번에 2021학년도에서는 일단 숫자를 굉장히 좀 나쁘게 말하면 지저분하게 준 거죠. 막 무리수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줬기 때문에 계산을 많이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한데요. 시간이 부족한 건 계산 때문만은 아니에요.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정수로 주던 무리수 주던 계산은 거의 별로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조금 차이는 나겠지만 무리수 계산이 복잡해지면 그냥 좀 더 차이가 나는 거지, 중요한 거는 난이도가 좀 올라갔다는 소리예요. 대전영재고 같은 경우가 요즘 추세가 계속해서 난이도가 좀씩 올라가는데, 특히나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계산력이 많이 필요한 무리수 쪽을 많이 내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문제 하나하나를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대전영재고 같은 경우는 단답형의 출제가 많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단답형 문제들이 다 아까 말씀드린 계산을 다 해가지고 답을 내야 되는 거다 보니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단답형이면 쉽게 얘기해서 주관식이나 마찬가지죠. 내가 낸 답이 맞을지 틀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무리수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무리수가 막 복잡하게 들어간 계산이 나와 있으면 학생들 입장에서 답을 쓰면서도 불안합니다. 이게 내가 맞춘 건지 틀린 건지. 차라리 정수인 경우는 그나마 계산이 빨리 쉽게 되니까 이게 답이겠거니라고 어떻게 좀 약간 본인이 자신을 가질 수 있는데, 무리수 같은 경우는 이거를 막 계산을 막 엄청 복잡하게 하다 보면 이게 맞는지 틀린지 중간에 헷갈려요.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다시 계산해보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일단 시간이 부족했을 것 같고, 되게 많은 학생들이 시간이 부족했다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특징이 뭐냐면 고등 선행 과정의 수능형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2022학년도부터는 고등 선행 과정 가능하면 내지 않고 단답형 문제 내지 말고 가능하면 문제 수는 줄이고 그 다음에 그 문제마다 다 서술형으로 내가지고 최대한 학생들이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을 이제 끄집어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하겠다라고 바꿨습니다. 그럼 대정영재고 같은 경우는 작년에 냈던 스타일과 굉장히 많이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단답형 문항도 줄여야 되고요. 고등 선행 과정도 없애야 됩니다. 가능하면. 그러다 보니까 2021학년도에 나와 있는 요 데이터가 2022학년도 시험에서는 많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어떻게 가려보실 필요가 있고, 중요한 거는 대정영재고는 예전부터 학생들한테 시간이 되게 빠듯한 시험을 주기로 좀 약간 이렇게 소문이 난 학교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한테 대전영재고를 쓰라는 얘기를 좀 자주 하는 편인데 그런 학생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시죠? 머리가 빠릿빠릿한 학생들, 그러니까 똑똑한 학생들. 그러니까 느긋하게 내가 알고 있는 거 풀이 이렇게 하는 친구 말고 딱 보고 내가 풀 수 있을 것 같아. 풀고 내가 모르겠는데 넘어가. 다음 풀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좀 좋게 말하면 센스 있게 공부하는 친구들, 그죠? 요령껏 공부하고 센스 있게 공부하고 그런 친구들, 그러니까 쉽게 머리가 비상한 친구들은요 대정영재고 가면 유리합니다. 본인이 풀 수 있는 거 없는 거 따다닥 집어서 팔팔팔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내가 머리 집중해서 풀 수 있는 것만 나중에 풀고 요런 식으로 하면은 대정영재고 시험에서 좀 더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대정영재고 시험 같은 경우는 센스 있고 스피드 있는 친구들이 보기 좋은 시험들이었는데, 요번에 이제 입시제도가 바뀌면서 스타일도 좀 바뀌겠죠, 아무래도. 근데 바뀌더라도 이 학교에서 내는 문제 출제 경향은 그래도 내시는 선생님들이 거의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쨌든 문제 수가 줄고 대부분 서술형 문제가 나오더라도 약간 대전영재고가 그동안 출제했던 그런 스타일의 문제는 약간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 입시제도가 바뀌어서 뭐 문제 수도 다 바뀐다고는 하지만 첫 해기 때문에 문제 스타일이 다 바뀔 거라는 건 사실 그건 쉽지 않지 않을까. 선생님들께서도 어쨌든 입시제도가 바뀌었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내시던 그런 문제 출제 스타일에서 또 완전히 바꿔서 다른 문제를 출제하시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어떤 문제의 스타일이라든가 느낌은 비슷할 거라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대전영재 같은 경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빨리빨리 센스껏 본인이 풀 수 있는 문제 풀고 시간이 부족하지 않게끔 최대한 시간 관리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이제 노려보면 좋은 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학교는 대구영재고죠. 대구영재고는 효율적인 풀이법을 찾아라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구영재고에서 내는 문제들은 이제 2021학년도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교과심화에서 경시 기초 정도를 공부한 친구들이면 일단 풀이법 자체는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 그러니까 문제를 읽어보고 이 문제는 뭘 물어보는 거니까 내가 어떻게 풀면 답이 나오겠는데? 라고 어렴풋이 문제를 읽고 어렵지 않게 풀이가 가능할 거라는 느낌을 주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게 함정입니다. 이 학교에서 낸 문제들은요, 우리가 읽어보고 직관적으로 이렇게 풀면 되겠는데? 라고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쉬운 풀이법으로 접근을 하면 계산 과정이 무지하게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풀이법을 생각했다고 그걸 바로 풀지 말고 풀이법을 이렇게 해서 풀긴 풀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풀다 보면 계산이 복잡해지거나 또는 너무 많은 중간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내가 이거를 빨리 쉽게 풀기 위해선 좀 더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식의 의심을 하셔야 되는 문제들이 나와요. 자, 이걸 이제 문제를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대구영재고에서도 이제 샘플로 한 4문제씩을 올려놨거든요. 보시면 첫 번째 문항을 볼까요? 수학 첫 번째는 보면은 이제 복도를 따라서 바퀴 달린 책상을 밀어서 옮기는데 직각으로 꺾인 부분이 있습니다. 복도 끝에. 여기를 책상을 통과하게 해야 되는데 이 책상면이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책상 중에 가장 큰 넓이, 가장 최대 넓이의 책상을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책상이 너무 크면 걸리겠죠. 복도 끝에 이 직각으로 꺾인 데에서 책상을 돌리다 이게 꺾여서 부딪힐 겁니다. 그러면 부딪히지 않고 이거를 꺾어서 넘어갈 수 있는 책상의 사이즈 중에 가장 최대 넓이를 구하세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언뜻 보면은 결국은 복도에서 꺾인 부분의 대각선 부분의 길이를 찾아놓고 내가 이 책상을 꺾을 때 이 책상이 걸리는 대각선 부분이나 길이 계산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어렴풋이 생각은 듭니다.
근데 그냥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해봐야지 하고 들이대면서 하면은 꽤 오래 시간이 걸려요. 이거를 풀려면, 예를 들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때 내가 어떻게 풀면 풀이에서 답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이 풀이를 이런 식으로 풀 때 좀 더 빨리 쉽게, 또는 내가 생각했던 계산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해서 푸는 문제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풀이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빠르고 쉬운 방법을 풀어내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지는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느긋하게 내가 문제 보고 이거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해서 그렇게 이렇게 그냥 무리 없이 어렵지 않게 생각하는 풀이들 가지고 쭉 풀어내다 보면 결과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지는 그런 문제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도 사실, 그죠? 왜 저는 수업하면서 친구들한테,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풀 수도 있는데 이거보다 더 짧게 풀이를, 예를 들어 제가 한 번에 풀 때 10줄에 풀었어요, 한 문제를. 그러면 자, 이거를 10줄까지 안 쓰고 한 6줄만 쓰고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 중간에 예를 들어 이걸 2차식을 이용해서 풀긴 했는데 2차식으로 풀다 보니까 식이 길어지고 막 근해공식을 써야 되고 이렇게 너무 복잡하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쓰는 방법 없을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런저런 방법을 쓰다 보면 뭐 꼭지점의 좌표를 찾아내면 된다든가, 아니면 뭐 평행 이동을 하면 된다든가, 뭔가 방법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내가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풀 수 있는 풀이 말고 좀 더 쉽게 푸는 방법을 찾아내는 걸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식의 질문을 하고 이렇게 풀이하는 법이 있는지 찾아봐 라고 하는 그 친구들이 있는 반이 약간 대구영재고 가는 친구들이 있는 반이에요. 그래서 대구영재고 같은 경우는 이제 자칫 학생들이 그래도 대구영재고는 문제가 대전보다는 좀 뭐 쉽거나 또는 쉽진 않아도 대전영재고에서 뭐 25문제 낼 때 대구는 17문제 또는 뭐 19문제 내니까 시간이 조금 더 있어서 대구는 좀 더 노려볼만 해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막상 가서 보면 학생들의 함정이에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는 많은데요 선생님, 시간이 부족했어요. 실제로 대구영재고에서 지필고사 기출문제로 나온 것들을 친구들한테 풀게 하면요 다 그런 얘기합니다. 선생님, 대구는요 풀만 했는데요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럼 이 친구들은요 자기가 대구영재고를 쓰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그게 함정이에요. 그게 대구영재고에서 학생을 가리는 방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풀이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문제를 주는데, 너가 생각하는 그 쉬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 풀이법으로 풀다 보면 시간이 부족하고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거, 이런 식의 스타일의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2021학년도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냈었고, 아마 지금 이제 4개 영재고 말씀을 쭉 드렸죠. 자, 이 학교들이 2022학년도에는 문제 수도 달라질 거고요. 그 다음에 출제되는 문제들의 다 서술형 문제로 바뀔 거다 보니까 기존에 냈던 문제들하고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선생님들이 내는 문제의 스타일이나 시험의 느낌은 좀 비슷하지 않을까, 일단. 왜냐면 지금 당장 첫 이제 개편, 말 그대로 이제 2022학년도부터 영재학교의 입학 전형이 이제 많이 바뀐 상황인데, 여기서 학교에서 내는 문제의 스타일도 바꿔서 내라 그러면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그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의 문제를 찾아내서 만들고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약간 어떤 느낌이나 스타일은 유지를 하되,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단답형으로 답만 찾고 빨리빨리 계산해서 문제 풀고 이런 게 아니라 학생이 알고 있는 걸 최대한 끄집어낼 수 있게끔, 서술할 수 있게끔 문제를 만드는 그런 식으로 가되 시험의 느낌 자체는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4개 학교를 다 알아봤고요. 그래서 정리를 이제 한번 쭉 해보면, 자, 다시 와서 여기죠. 정리해보면 세종영재고 융합형 문제가 작년에 나왔었다. 그리고 난이도가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세종영재고 예전에 비해서 문제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세종영재고를 쓰려고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일단 문제 난이도가 좀 높은 경시 문제 정도 수준까지는 다뤄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하하고 뭐 정수라든가 또는 기하하고 조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합돼서 나오는 융합형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됐어요. 인천영재 같은 경우는 교과 심화 수준의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세종영재고에 비해서는 약간 교과 심화 문제가 좀 많이 나온 편인데, 요게 그렇게 막 문제가 쉬운 건 아니고요. 이것도 당연히 최소한 올수지 이상급의 문제는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 심화를 좀 탄탄히 준비하는 게 좋겠다. 대전영재 같은 경우는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난이도도 좀 높은 편이지만 전체적으로
문제 수도 많고 풀이를 하는데 계산도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정영재고 같은 경우는 빠릿빠릿하게 센스 있게 문제를 최대한 빨리 풀 수 있는 그런 스킬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고, 대구영재고 같은 경우는 문제를 봤을 때는 풀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느낌을 주는 문제를 많이 내주는데, 그 문제를 말 그대로 액면가 그대로 갖다 풀어버리면은 잘못 풀리게 되거나 또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시험을 망치게 될 수 있어서, 문제를 보고 풀이법이 떠올랐어도 이걸 최대한 빨리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식으로 좀 그렇게 문제 접근을 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2021학년도에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요 영상을 올릴까 말까를 좀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부터 지필고사가 많이 바뀔 거라는 건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 이제 입시 전형이 바뀌었기 때문에 학교마다 내는 스타일이나 이런 게 다 있었는데, 근데 이제 바뀌어서 나오거든요. 이게 분명히 뭐 문제 스타일이 바뀔 수도 있고 한데, 제가 작년도의 문제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제 요걸 보시는 분들은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출제가 됐다고 했으니까 난 요렇게 준비해야지 라고 그렇게 포커스를 맞춰 준비를 하면은 잘못하다가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를 들어 대구 같은 경우는 약간 문제의 풀이 자체는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한 번 더 생각해서 내가 이거를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막상 올해 이제 시험 보러 가니까 안 그런 거야. 응? 어려운데? 이럴 수 있어요. 야, 대구 쉽다 그러지 않았어?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저도 올해 어떻게 문제를 낼지는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작년도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한 거를 올려드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읽고선, 이걸 보고선 이대로 준비하면 될까? 또는 되겠지? 했다가 오히려 더 이제 약간 뭐 안 좋게 될 수도 있을 거라는 걱정이 돼서 안 올릴까 했는데, 그래도 아예 안 올리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이제 작년도에 대한 문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참고는 할 수 있을 테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제가 정말 영상도 안 올리고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작년도에 대한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고, 작년도에 이렇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에 이제 준비하실 때 참고하세요. 이거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세요.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나온 걸 참고하시고 이렇게 출제가 될 수도 있다.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은 사실 올리기 전에 좀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보시고 뭐 선생님 요번에 이렇게 문제 출제 안 되는데요 라고 하시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제가 뭐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어떻게 출제를 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작년도의 기준, 그리고 그 예년부터 그 학교가 냈던 문제들을 이제 봐왔을 때 이 학교는 약간 이런 느낌의 학교야 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고 이제 어느 정도 2차 대비하시는데 이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1차가 이제 1차 전형이 이제 마무리가, 정확히 말하면 준비가 마무리돼가는 이제 시기죠. 자소서도 거의 끝나가셨을 거고, 대부분들 학교에 제출해서 자소서하고 이제 서류 다 제출하실 시기가 됐는데, 그래서 다들 이제 준비 잘 하셔서 2차 준비도 잘 하시고, 질문 중에 그런 질문 주신 분이 계세요. 2차 학교 2차 문제 혹시 풀이 같은 거는 이제 뭐 안 되냐라고 이제 질문 주신 분도 계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매년도 이 영재고에서 냈던 기출문제들의 자료는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걸 제가 여기다 공개하고서 문제풀이를 해버리면 이건 저작권? 그러니까 학교에서 낸 문제를 무단 배포하고 이걸 풀이를 하는 거는 법적으로 저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런 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학교마다 2차 지필 문제를 샘플로라도 몇 개 뽑아가지고 풀이 영상을 올릴까. 근데 그러면 이제 저도 좋고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그게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학교 기출문제 풀이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글쎄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학원들은 선생님들이 대부분 학교 기출문제 풀이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하긴 하는데, 저는 또 이제 저희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뭐 선생님이나 사교육 통하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는 데다 보니까 가능하면 알려드리고 하고 싶긴 한데, 글쎄요, 이제 뭐 2차 지필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지금 당장 도움을 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제가 이제 뭐 학교 측에 이제 연락을 하거나 물어봐서 그 학교에서 내 문제를 제가 이렇게 풀이 영상 같은 걸 해도 됩니까? 라고 이제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학교 측에 물어봐서 학교 측에서 뭐 그게 가능합니다, 뭐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면 제가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은 지금 당장 제가 지필고사 문제 풀이나 이런 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차 대비 잘 하시고, 4개 학교 말씀 주셨는데요. 혹시 본인이 관련한 학교가 이 4개 학교 중에 있으면 작년도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구나 라는 거 보시고 참고하셔서 올해도 뭐 혹시나 이렇게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두시면 어쨌든 조금은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움이 되셨으면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뭐 남은 이제 서울, 그죠? 서울, 경기, 한과영, 광주 4개 학교가 남아있는데요. 이 학교들에 대한 분석을 올려야겠죠. 그죠? 4개 학교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2차 지필은 제가 학교마다 약간 특징을 잡아서 어떻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작년도에 출제 경향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걸 보고선 참고하셔서 2차 대비를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영상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그래서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하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 최대한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